이 갑이 집에 지금 정땡땡에 들어왔죠. 그래 들어올 때 정말로 잘 들으세요. 2억 4천을 확실히 지급한 것이 입증하면은 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데 아니에요. 확실히 보호진금을 지급하고 100% 학대일장을 받았더라도 문제가 생겼어요. 이 가부 여기까지 이합 좀 해서 제가 다른 말에 죄송합니다. 이제 다른 거 하려합니다. 교통사고 났어요. 대형 교통사고가. 그래서 엄청난 지금 목돈이 필요해요. 근데 이 갑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자기 아파트를 대출하는 수밖에 없어. 근데 은행에 갔더니 대출해줘 안 해줘? 안 해줘. 예, 이미 임차에 정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를 만들게 해요. 이야기시키게끔요. 그래 안 해준대. 그래서 이 갑이 정땡땡이를 만나 사정합니다. 네가 있어 대출 못 받고 대출 못 받은 교통사고 내 와이프가 뒤진다. 그게 좀 도와다오. 근데 주소를 빼고 다시 대출 받고 넣으면 얘가 뒤지죠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부탁하기를 얘기했더만은 네가 내 집에 뭐예요? 여기 있었구나. 무상으로 거주하겠다는 항상 하나만 써주면은 대출이 된다더라. 근데 그것마저도 정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. 왜? 나는 이미 2억 4천을 확실히 줬고 학기일도 받은 진정한 임차이기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. 그래 나중에 별 일이 있겠냐 싶어서 그냥 이걸 써줬습니다. 은행에서는 이걸 믿고 대출해 줬어요. 스토리 이해되죠?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무상 임차계획서 근거로 해서 얘는 저한테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얘는 저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. 라고 재판에서 네 말이 맞구나. 그래서 얘한테 다 주고 얘는 10원짜리 안 줬어요. 착한 일 하려다가 신세 조진 사건. 착한 일도 적당히 하셔요. 아셨어요? 또 15분 반응이 없네. 그리고 두 번째, 여기 은행에서요 대출할 때 거의 만땅 해줬죠. 자, 그러면 그 전에 전투한 임차인은 거의 임차인 가능성이 크다 적다? 거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돼. 이해되셨습니까? 자, 근데 여기서 무상임차에서 이런 점이 있어요. 특징이 있거든요. 잘 들으세요. 이 무상 임차 또는 거주 확인서를 잘 들으세요. 어디다 작성해? 누가 작성해요? 누가 작성해? 임차인이 작성하지요. 임차인이 작성해. 저기죠. 임차인 작성한다고. 그게 누구한테 줘? 갑한테 줘? 은행한테 줘? 은행한테 줘요. 아셨어요? 그는 은행에서는 지금 이 갑이 작성이 무상 임차에서 가지고 있지요. 잘 들어. 그러면은 이 무상 임차인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집이 경매가 됐어요. 이럴 때 은행에서 이 무상 임차인세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. 제출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. 다시 한번요. 임차인이 집주인 가부 부탁을 받고 은행에 무상 임차인세를 써줬다고
상에서 이 집이 경매에 나오자 지금은 거의 법원에 제출합니다. 안 한 경우 거의 없어요. 그래 잘 들어요. 무상임차인을 경매되니까 법원이 뭐 했다고요? 제출했어요. 여기까지 되셨어요? 그러면은 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? 대항력이 없다. 그런데 이 무상임차 확인서를 은행에 써줬는데 이 은행에서 보관만 하고 있고 경매가 됐는데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은 대항이 있다 없다?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여러분께서 간혹 잘 들으세요. 이 A가 이 임차인 정땡 이해 안 돼 질문하시고요. 이 정땡땡이가 갑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무상임차를 써줬더라도 대항력은 있다. 왜? 정상적인 진성임차이기 때문에. 아니에요. 진짜 임차이더라도 자같이 무상임차 또는 거주 확인서를 은행에 써줬을 상태에서 경매가 되자 은행에서는 이 가지고 있다 무상 거주항서 법원에 제출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 무상 거주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? 알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. 잘 들으세요. 배당 요구를 안 했다. 그럼 이 돈을 내가 인수하게 되죠. 인수한다는 조건을 해서 금액을 낮춰서 입찰을 했을 것인데 약간 이해되셔요? 무상거주항서 제출했어요. 그럼 저거 인수해 안 해요? 인수하지 않지요. 그래서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결정하는데 이 무상임차에서 신뢰를 줬어 안 줬어요? 신뢰를 줬잖아요. 아따시부터 썰렁해지네. 나는 잘 들어! 이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을 안 하면은 이 돈을 인수한잖아요. 바꿔서 할게요. 배당 안 했어요. 그럼 못 가졌죠? 그럼 인수하죠? 인수할 걸로 생각하면은 인수하게 되면은 2억 4천 인수하면 얼마 써야 1억 8천 써야 되겠죠? 이렇게 내 입찰가 영향을 잘 들어요. 1억 8천 써야 될 건데 제가 무상장에서 제출했네요. 그럼 얘가 무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럼 내가 안 물어준다는 얘기죠. 그럼 1억 8천 쓰면 돼 안 돼? 안 되잖아. 얼마 써야 돼? 4억 8천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무상임차인서가 입찰 결정 시를 줬어 안 줬어? 줬지요. 그러면 이 임차인 설사 진정한 임차인에 또 대항력이 있다 없다? 없다고 법원이 제출했다면은 자 내용 정리합시다. 막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데 이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이더라도 가구 부탁을 받고 작성한 이 무상임차인서를 작성해 주고 은행에서 이 무상임차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. 그럼 저것이 무조건 대항이 있다 없다? 없다. 이렇게 결정 딱 지으시오. 그냥 뭔 알겠어요?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배당 안 했네.
그럼 인수하는 거 아니야? 하지 말고 무상 임차에서 제출했습니다 하면은 들어가라고. 이 돈 안 물어준다고. 그럼 이 사람은 지 돈 다 날렸죠? 한 푼도 예주려고 했던 일인데 보증 하나씩 처자식 데리고 쫓겨나 생겼죠? 이사 갈까 안 갈까? 그러죠. 이사에 좀 문제 생기겠죠. 이렇게 정리에 들어가시라고. 자, 다시 아셨어요? 그 간혹 심심찮게 나와.